자, 안녕하세요. 자, 이전 영상에서 했던 게, 여기 이 코드인데요. 자, 요거는 지금 버튼 누르면 여기 있는 value 변수에 1씩 더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버튼 1 누르면 여기 value에 1이 더해지고 또 누르면 또 value에 1이 또 더해집니다. 여기 옆에 버튼 2번도 똑같은 기능을 하고요. 자, 2번 누르면 4로 이렇게 또 숫자가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버튼을 누르고 바로 두 번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자, 2번 눌렀는데 숫자가 1 나옵니다. 문제가 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전 영상에서 했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시간을 이제 2초 이후에 요 코드 실행되게 해줬는데요. 자, 2초가 아니라 자, 이렇게 랜덤한 시간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이 버튼 1번을 그냥 연달아서 누르면 문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3번을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자, 3번 눌렀으니까 3이 돼야 되는데 2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그 처리의 시점이 겹쳤던 거예요. 하나의 자료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이제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없으려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버튼 처리가 끝나기 전에 버튼을 클릭한다고 하더라도 그 두 번째 클릭한 처리가 곧바로 누르자마자 실행이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클릭한 처리가 끝날 때까지 두 번째 클릭에 대한 처리는 좀 미루는 그런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처리는 첫 번째 처리가 이렇게 엔드가 나온 이후에 다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스타트 엔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코드를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락이라고 변수를 만들어 놓고 false라고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 버튼 클릭했을 때 락이 참인지 거짓인지 먼저 판단을 해서 거짓일 때만 이렇게 안에 코드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락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참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다시 락을 풀어줍니다. 모든 처리가 끝난 시점은 여기 B1 end가 찍힌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코드를 넣어줬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죠. 빠르게 2번 눌러볼게요. 자, 빠르게 2번 눌렀습니다. 일단 첫 번째 누른 클릭은 이렇게 처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 누른 클릭은 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누를 때 자, 여기 락이 true인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클릭에 의해서 true가 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클릭이 종료되기 전에 두 번째 클릭을 눌렀기 때문에 두 번째 클릭할 때는 락은 true인 상태였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결국 두 번째 클릭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네,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클릭도 어쨌든 클릭을 한 거니까 이렇게 그냥 사라지면 안 되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 번째 클릭이 사라질 게 아니라 첫 번째 거 종료되고 이제 다음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어딘가에 좀 기다리도록 하는 그런 처리가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클릭이 아니라 뭐 세 번째, 네 번째 클릭을 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가 처리되는 동안에. 그러면 첫 번째 클릭하고 두, 세, 네 번째까지 클릭을 했을 때 세 개의 처리가 기다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줄을 세워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클릭이 이제 종료가 됐을 때 그 다음 순서인 두 번째 클릭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두 번째 클릭은 그래서 이 if문의 else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second라고 찍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빠르게 2번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 세컨드 찍혔죠. 지금은 뭐 세컨드 찍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어딘가에서 잠시 기다리세요 라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기다릴 장소를 준비해 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Q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배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 배열에다가 이 처리에 대한 내용을 넣어 줄 겁니다. 자, 배열에 요소 넣는 방법은 push 이렇게 해서 요 괄호 안에 넣어준 자료가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다가 여기 지금 방금 실행한 요 함수를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이 함수 모습이 화살표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펑션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생긴 함수죠. 이런 함수 안에는 이런 argument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객체인데요. 여기 안에 바로 나오네요. 콜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함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함수를 이렇게 실행하면은 계속 자기가 자기를 실행하는 그런 무한히
돌아가는 그런 제귀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실행된 모습인데요. 사실 이게 무한히 자기가 자기를 계속 실행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무한정 실행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실행되다가 그냥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에러를 내버립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이 배열에 넣기로 했죠. 자, 이렇게 배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배열에 넣을 때 여기 콘솔에다가 줄 서 계세요. 이렇게 좀 콘솔에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먼저 실행된 처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이렇게 줄 서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먼저 실행이 되고 있던 것이 완료가 되었을 때, 자, 완료 시점이 여기죠. 자, 이 시점에 Q를 한번 봅니다. 이제 Q가 기다리고 있는 줄이죠. 그 줄의 가장 앞에 있는 함수, 자, 함수 넣어줬으니까요. 그 함수를 데리고 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다음 할 일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해봅니다. 자, 배열의 길이가 0보다 큰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죠. 만약에 크다면 이제 if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있는 요소를 똑 떼어옵니다. 자, 이런 shift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q라고 하는 배열에서 첫 번째 요소를 똑 뗍니다. 그럼 그 배열에서는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shift 함수는 그 첫 번째 요소를 리턴 해주게 됩니다. 즉 이렇게 지금 파랗게 선택한 이 자체가 그 첫 번째 요소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 푸시해준 요 argument.call 이거죠. 즉 요거 함수니까 이렇게 실행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해줄 때도 콘솔로 좀 찍도록 할게요. 기다리고 있는 처리가 있음. 그리고 여기다가는 여기 else로 들어오면은 이제 할 일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처리가 완료됨. 자, 이렇게.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한 4번을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클릭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가 바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클릭한 거는 첫 번째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서 계세요 쪽으로 들어갔고 이렇게 대기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처리가 완료가 되었을 때 자, 확인을 해보고 처리가 있어서 그 두 번째 처리를 하고 또 얘도 이렇게 세 번째를 불러오고 자, 네 번째가 끝났을 때 대기열을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처리가 완료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고요. 이때 이제 4번 클릭했으니까 이 value는 4여야 됩니다. 이 체크 버튼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4가 정상적으로 잘 나오네요. 자, 그런데 지금 사용된 이 argument.call2라고 하는 거는 이 자바스크립트 엄격 모드라는 거에서는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엄격 모드는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엄격 모드인데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러가 생깁니다. 자, 엄격 모드에서는 이거 못 쓴다는 거예요. 이 call이라는 거는 엄격 모드에서는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문제는 이 call이라고 하는 거 사용 못하는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call2를 사용했던 이유가 이 함수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못하게 됐죠. 이때는 이 함수에다가 이름을 좀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hello라고 지어줄게요. 그러면 이 hello를 여기다 그냥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4번 클릭했고요. 네, 이렇게 했더니 잘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시점에 여러 처리가 일어날 때 생기는 문제는 그거는 처리가 이제 완료가 됐는데 이제 이건 또 좀 다른 얘기로 요거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이때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hello 요 함수를 이제 실행하게 되는 건데 이 함수 실행할 때 자, this라는 거 이제 함수 안에서 있죠. 자, 이 this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여기 지금 이 찍힌 게 this예요. 지금 이 함수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을 한 거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실행된 이유는 이렇게 버튼에다가 add event listener로 이 클릭했을 때 실행되도록 붙여줬기 때문에 실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버튼 눌렀을 때 이 함수가 실행될 때 그 함수 안에서 this는 누른 그 버튼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this 찍은 거를 이 락이 false일 때 찍도록 할게요. 자, 이때 요 한 줄 아래로 내려서 여기 10번 라인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빠르게 2번 클릭할 건데요. 그럼 첫 번째 클릭할 때는 이제 이 디스가 찍힐 거고, 그럼 2번째 클릭할 때는 이 10번 라인으로 못 들어가고 이쪽 29번 줄 서 계세요로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클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을 때, 그때 이제 큐에서 기다리고 있던 2번째 클릭이 등록해둔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10번 라인으로 들어오게 될 건데요. 이때 이제 이 디스가 뭐가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게 2번 클릭하면 됩니다. 딱딱 했더니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자, 첫 번째 클릭했을 때 요거 찍힌 거예요, 디스. 자, 그리고 2번째 빠르게 클릭했을 때는 여기 줄 서 계세요 쪽으로 들어왔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처리가 완료됐을 때 여기 기다리고 있는 처리가 있음 쪽으로 들어가서 그 기다리고 있던 그 함수, 이 헬로 함수를 실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undefined 찍힌 게 지금 10번 라인에서 찍힌 겁니다. 자, 이 뜻은 첫 번째 처리랑 2번째 처리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실 2번째 클릭에 대한 처리도 이 10번 라인으로 들어왔을 때 디스가 첫 번째 클릭처럼 이렇게 이 버튼을 뜻해야 동일한 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왜곡이 된 거예요. 문제가 있죠? 만약에 여기 value에 값을 업로드 한 다음에 그 다음 하는 일이 이 버튼의 이 내용을 이 value 값으로 바꾸는 것을 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다가 버튼이라고 해놓고 this를 이렇게 넣어 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 버튼 점, 자, 이렇게 이너 텍스트에다가, 자, 이렇게, 자, 천천히 눌러 볼게요. 한번 누르고, 자, 2번 누르고, 자, 이렇게 요거 바꾸도록 했어요. 지금은 이제 천천히 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빠르게 눌러 볼게요. 이 첫 번째 이거 버튼에 이너 텍스트 넣는 건 됐는데, 이 2번째 처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2번째 처리에서는 이 this가 undefined 였기 때문에 undefined.innerText 이 시도 자체가, 이 접근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undefined 뒤에다가는 점을 찍고 못 쓰면은 안 됩니다.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undefined인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this가 버튼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 클릭에 의해서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클릭할 때 이 함수 안에서 this가 이 버튼이도록 하는 처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때 또 arguments라는 거 아까 썼죠? 여기도 좀 특이사항이 생기는데, 자, 클릭하면, 자, 이 argument라는 거에도 보면은, 자, 이거 펼쳐보면, 자, 이게 이제 배열 비슷하게 생긴 자료인데요. 여기 첫 번째 요소가 이런 포인터 이벤트라는 이런 객체가 들어갑니다. 자, 빠르게 2번 눌러볼게요. 자, 빠르게 2번 누르면 첫 번째 이 argument 배열에는 이 포인터 이벤트 들어있는데 두 번째는 없어요. 이 포인터 이벤트라는 것도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이 헬로 함수 실행해줄 때 인자로서 넣어주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이벤트라고 이제 이름은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받아주고, 자, 여기 이제 배열 같이 생긴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0번째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true, 이게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이 이벤트가, 자, 이게 이 이벤트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두 개가. 자, 그래서 이 이벤트도 첫 번째 이제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포인터 이벤트가 들어오는데 두 번째 처리는 없습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빠르게 2번 클릭하면, 자, 두 번째 지금 여기 둘 다 undefined예요. 지금 요거 첫 번째 undefined가 이벤트, 두 번째 undefined가 this.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undefined로 실행된 이유는 26번 라인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이벤트 인자 undefined인 이유는 인자를 안 넣어줬으니까 그런 거죠. 넣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this가 undefined인 이유는, 자, 지금 이렇게 파랗게 선택된 이 부분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여기 변수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f 함수, 자, 이렇게 실행을 한 거죠. 함수가 실행될 때 만약에 이렇게 a.f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이 함수 실행될 때 이 함수 안에서 this는 a를 뜻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실행한 모습은 그렇게 모.f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f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 거죠. 이렇게 실행했을 때 이 엄격 모드일 때는 this는 그냥 undefined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엄격 모드가 아니라면 this는 윈도우 객체를 뜻하게 됩니다. 이전 영상 중에
디스에 대한 설명을 해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엄격 모드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스에 대해서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함수를 이렇게 그냥 실행하면 디스는 undefined인데요. 이게 undefined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값을 임의로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디스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 함수에다가 함수점 bind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이 값이 이 실행될 때 디스를 뜻하게 됩니다. 요거 실행해 볼게요. 자, 해보면 자, 여기 9라고 나왔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9가 아니라 이 버튼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벤트, 자, 이벤트도 여기다가 넣어주는 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8, 9 이렇게 나왔죠? 이벤트가 8이고 디스가 9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8이 아니고 자, 이벤트, 이 포인터 이벤트 객체 넣어주고 이때 아래서는 9가 아니고 이 버튼이도록 해주면 됩니다. 여기 넘겨주는 것만 이제 그렇게 잘 정해주면 되는 건데, 자, 이때 어떤 걸 넘겨줘야 되냐면은 정확하게 이 두 번째 클릭했을 그 시점의 이벤트와 그 시점의 디스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클릭했을 그 시점에 디스와 이벤트를 잘 보존해서 이 대기열에다가 함께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이 함수는 이 시점에 그냥 이렇게 바인드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인딩된 이 디스로 바인딩된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27번 라인에서 실행하는 시점에 바인드를 해줄 필요는 없어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빠르게 2번. 자, 클릭했더니 문제가 사라졌죠. 근데 여긴 여전히 8입니다. 사실 이 처리에서 지금 이벤트가 특별히 쓰여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나 쓸 수도 있으니까 이 이벤트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푸시하는 거를 함수를 푸시하도록 했는데 함수가 아니라 자, 이런 객체를 넘기는 걸로 하고 함수는 이 f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이벤트는 2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f는 함수가 아니죠. 객체가 됩니다. 태스크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이렇게 태스크 안에 f가 있는 거죠. 그래서 f는 함수고요. 마찬가지로 2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 2를 이 8 대신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자, 실행을 해볼게요. 빠르게 2번. 자, 눌러보면 자, 두 번째도 정상적으로 포인터 이벤트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포인터 이벤트랑 두 번째 포인터 이벤트가 이제 서로 다른 건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포인터 이벤트에는 해당 이벤트를 발생시킨 시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시간이 다르면 일단 다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자, 여기 시간 정보가 여기 타임 스탬프라고 있습니다. 이게 3094네요. 두 번째 거는 이건 3236. 다르죠? 이렇게 좀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벤트랑 디스 찍은 거 잠시 주석 처리하고 요 기다리고 있는 처리가 있음에다가 기다리고 있는 처리가 몇 개 있음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처리가 개 있음. 여기다가는 q 이거 랭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버튼을 빠르게 10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0번 눌렀으니까 이 체크 눌렀을 때 이제 10번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10이 정상적으로 잘 찍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끝내기 전에 지금 좋은 상황이 하나 만들어져서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버튼이 있죠. 이 버튼에다가 디스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굳이 버튼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디스를 넣어놓고 21번에서 이렇게 꼭 접근을 했어야 했나,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버튼 변수 안 만들고 그냥 21번에다가 디스를 그냥 이렇게 쓰면 요거 안 될까, 이거 실행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여러 번 클릭할게요. 자, 했는데 여기 지금 버튼 내용을 바꾸도록 한 건데 안 되죠. 그리고 뭐 에러도 없습니다. 어쨌든 작동이 달라진 거죠. 이때 디스는 버튼이 아니었던 걸까요?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자, 빠르게 누르면
이 지금 디스가 버튼이 아니고 윈도우네요. 지금 또 디스가 여기 이 함수 안에 있는 이제 디스가 되는 건데요. set 타임아웃에 의해서 실행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디스는 윈도우가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이 함수의 모습이 이렇게 생긴 이 함수였기 때문에 이 함수는 이런 디스를 이렇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21번, 22번에서 디스는 이 헬로 함수에서의 디스를 뜻하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하려면 여기 이 함수를 이렇게 생긴 함수가 아니라 화살표 함수로 바꾸게 된다면 21, 22번 여기서의 디스는 처음에 의도했던 것처럼 이 헬로 함수에서의 디스가 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문제가 또 사라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